이게요. 난 참 와, 뭐냐면은 73.6%. 지금 한번 보세요. 주말에 공무회를 하는 거 난 내 기억엔 처음 보는 거거든요. 주말에 공무회를 아니 저렇게 일하고 싶어서 어떻게 사셨대 지금까지. 와, 남들은 4.5일 나가더니 그러니까 뭐 4.5일째, 주 4일째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6.5일하고. 아니 근데 이제 지금 저 국무위원들이 다 전 정부의 국무위원들이잖아요. 근데 저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저는 저 사람들이 그러니까 한 달 정도 같이 근무를 하면서 좀 잼며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다 나름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고 처음에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뭐 윤석열이 워낙 이제 개차반이고 하다 보니까 일 안 하고 이렇게 그냥 장관 노릇만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또 재미도 있고 그다음에 의미도 있고 이렇게 되면서 좀 뭔가 잼며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만약에 이제 저 사람들 중에서도 뭐 누군지는 잘 모르지 어쨌든 만약 괜찮은 사람이 있었으면 윤석열과 같이 시작하지 않고 이재명과 같이 시작을 했었으면 참 괜찮은 사람이 나올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은 어디 가서 이렇게 그 공무원들을 칭찬을 많이 해주더라고요. 이번에 타운홀 미팅 가서도 제가 잘은 기억은 안 나는데 이 정책을 여기에 누가 만드셨다면서요? 한번 일어나 보세요라고 하면서 칭찬을 해주더라고요. 이제 정말 공무원들은 그런 거를 이제 정말 사기를 먹고 맞아요. 이제 일을 하거든요. 그렇게 일머리가 있고 칭찬도 잘해주고 또 이제 잘 이끌어주는 상사가 있었으면 그 지금 그 전 정부에 있었던 고위 공직자들도 이제 지금처럼 망가지지는 아니, 않지 공무원들은 않았을까. 사기를 먹고 일을 하는데 왜 이렇게 사기치는 애들한테 가르치면 어떡해. 어쨌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통령은 국무총리를 임명을 했는데 빨리 뭔가 선발한 맞춰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말에 공무회의를 했고요. 그러니까 나 미치겠다 진짜. 그러니까 김민석 총리가 일요일 날 당정 협의회를 열어요. 둘이 이렇게 지금 취임 뒤 첫 회의 주제 추경 물가 집중 논의. 사실 저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윤석열 처벌하고 이런 건 난 두 번째라고 생각해. 국민의 삶의 질을 올리는 게 정부의 첫 번째 목적인데. 윤석열을 처벌하면 삶의 질이 올라갈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별개 문제인데 윤석열 처벌하는 건 처벌하는 거지만 실제로 윤석열 처벌하는 거 그거 말고 국민들은 지금 여러분들 있잖아요. 뭐 자영업을 하시거나 여러 가지 분들이 굉장히 삶의 질이 나빠지고 있는 맞아요. 상태인 거잖아요. 네. 이걸 정부가 막아야 되니까 일요일이 어딨어 이런 느낌이었고요. 그러니까 지금 어제 나온 이야기 중에 김민석 총리가 한 말입니다. 한 명의 약자도 놓치지 않겠다. 나 저 저거 표현도 저 말이 진짜 진짜 저 말이 진짜 감동적이었어요. 너무나 네. 목말랐던 말이죠. 윤석열 정부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죠. 김민석 총리가 국회의원 시절에 정치인 시절에 주로 현안이 저런 것들이었어요. 약자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정책들 개발하고 민주당 정책위의장 할 때도 아마 그쪽이 되게 관심이 많았을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이 첫 당정회의라는 걸 해요. 근데 저 사진을 보면은 김병기 원내대표 옆에 송미령 있죠. 네.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장관들 몇 명하고 민주당의 지금 그 원내 지도부가 나와서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거예요. 핵심 중에 하나는 이런 겁니다. 지금 소위 청와대도 나왔어. 옛날 같으면 이제 당청대 뭐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은데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청문회 좀 빨리 진행해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지금 인수위도 없는 상태에서 이명박이는 취임하자 그러니까 16일 만에 모두 완성됐다 그러더라고요. 국무회의가. 네. 근데 지금 총리 제외하고 나면은 다 윤석열하고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거나 차관들이 대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야당은 청문회 안 들어올 것 같은데 그냥 대충 우리끼리 하고 넘기면 안 되나? 내가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야당 얘네들 안 들어옵니다. 몇 명이나 들어올까? 안 들어올 것 같아요. 대충 합시다. 그러니까 대충 넘기고 지금 빨리 임명했으면 빨리 좋겠는데.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이게 계속 늘어지고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서 좀 더 빨리 해달라는 요청이 있는 것이고요. 김민석 총리 그거 외에 이런 것도 있어요. 이 두 양반이 내가 보기에 일을 너무 하고 싶어하는 것 중에 이런 게 있어. 오늘 뭐가 있었냐면 월요일 주례 보고 회동 정리화하겠다. 그러니까 월요일 날마다 만나야 되는 거예요. 네. 대통령하고 국무총리가 만나야 돼요. 그리고 오늘 저 대통령이 총리한테 전공의 복귀 문제 적극 나서달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하나씩 정상화되는 과정인 것 같고요. 정말 이 말도 귀한 말이거든요. 전공의 복귀 문제 적극 나서달라. 이 말 사실 의사들 방에서 상당히 이거 파장 좀 있었어요. 의사.
아니 그러니까 머리띠, 맞네. 머리띠. 아이고. 바쁘다 바빠. 파장이 상당히 있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우리의 삶에 영향을 하기 싫어. 많이 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왜냐면 이게 너무 어려운 문제야. 하루아침에 해결하기 어려울 만큼 너무나 심각하게 망가뜨려 놔버렸다 보니까 근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님이 김민석 총리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해결 의지를 드러냈기 때문에 의사단체도 저는 여기에 적극적으로 호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라고 봐요. 네. 그리고 이 부분 어떻게 해결될지 정말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하기도 해요. 너무 심각하게 꼬여있기 때문에. 맞아요. 네. 하지만 다행히도 대통령이 이재명이고 총리가 김민석이기 때문에 잘 해결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 총리 임명되고 나서 농민 단체들 저 농성하는 곳에 갔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 영상 그 보시면요, 막 감동이 밀려옵니다. 저분들 입장에서 송미령 임명한 거를 송미령이 농망법이라고 지금 뭐 양곡관리법 등 반대했잖아요. 근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윤석열 쪽 내란 수계 탄핵 등에 같이 했던 동지들이잖아요. 가서 그분들의 입장을 충분히 듣고 알고 설명하고 공감하고 설득하는데 바로 농성 풀었잖아요. 맞아요, 진짜. 이게 뭐냐면은 윤석열이가 못한 거예요. 그렇죠. 윤석열이 입틀막을 했는데 다른 게 없어요. 정치는 기본적으로 듣는 게 먼저예요. 듣는다는 태도를 보여주는 거야. 총리가 직접 와가지고 그렇죠. 그런 태도를 보여주니까 농민들이 그리고 또 약속도 했어요. 조만간 이제 다시 만나고 대통령하고도 아마 만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역시 좋은 정부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뭐 한덕수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한덕수 하면 떠오르는 딱 한 가지 장면이 있어요. 잼버리 때 화장실 청소던 거. 물티슈. 맞아. 물티슈를 이렇게 저는 그거 호남 사람입니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거. 자, 그리고 지금 진짜 현실은 이런 것입니다. 폐업자 수가 100만 명 첫 돌파했다는 거예요. 소상공인 폐업자 수가 100만 명을 처음으로 돌파했다. 100만 8천여 명. 와. 작년에 저게 이게 예. 통계가 이제 나온 거죠. 폐업을 100만 8천 개를 했다면 우리나라 평균 가족 수가 3.2명인가 그러거든요. 1인 평균 가족 수가. 그러면 실제로는 320만 명의 삶이 무너진 거예요. 아이고. 폐업을 했다는 거는 여러분들 폐업했다고 하면 무슨 직장 월급쟁이들이 나 여기 다니다가 못 다니겠어 그만둘래 쉬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환경에서 사업을 폐업을 했다는 거는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인생이 나락이 간 거예요. 맞죠? 예. 이 대한민국 국민 5,200만 중에 320만이 지금 삶이 나락으로 가 있는데 지금까지 과연 정부는 뭘 했고 국가는 뭘 했는가? 거기에다 대놓고 25만 원 준다니까 거기다 개거품 무는 또라이 같은 어린 아이도 있던데 정말 15만 원이 됐건 25만 원이 됐건 그걸 전 국민한테 주면 그 돈이 결국은 저 100만 명한테 간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 부산 남구 국회의원 박수영. 난 저자를 용서할 수가 없는 게요. 야, 진짜. 제가 이재명 대통령이 총선 때부터 지원금 25만 원 나눠준다고 할 때 제가 누누이 했던 이야기예요. 그거 기대하면서 삶의 끈을 놓지 않는 분들이 얼마나 많겠냐. 그러니까 얘들한테는 부산은 25만 원 필요 없어요라고 말하는 게요. 약자로 살아본 적이 없으니 맞아요. 저걸 당선 축하금이라고 비꼬는 거예요. 미치지 않고서 저게 가능하겠습니까? 왜냐하면 다른 걸 떠나서 이게 지금 뭐 15만 원이든 25만 원이든 지원금, 소비 쿠폰이 나가면 경제가 확 좋아진다는 보장은 없죠. 근데 그게 마중물이 돼서 여기저기서 막 경제 한번 살려보자, 내수 한번 살려보자 하는 그걸 위해서 정부가 선제적으로 추경을 해서 소비 쿠폰을 나눠주는 거 아니에요. 이 관점 모르니까 부산 시민들 난리가 난 거죠. 지금 네가 뭐라고 지금. 욕 좀 처먹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박수영은 정말 악질적인 국회의원입니다. 다시는 제 손으로 이렇게 당선되지 않게 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또 뭘로 유명한가요? 그 이재명 대표 시절에 그 골프 사진 그쵸. 아, 조작했죠. 맞아요. 조작한 네. 그거 올린 올라가지고. 사람이 또 네. 박수영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해수부 뭐 산업은행 이것도요. 산업은행 이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못 공약이 한다고 했어요. 맞아요. 아니에요. 근데 윤석열의 공약이었어. 그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해수부를 보내준다니 감사히 받겠지만 산업은행 같은 공기업이 오는 게 더 낫습니다. 참나. 완전
옛날에 저 내란 때 있잖아요. 그 부산 자기 지역 구민들 저 너 내란에 동조하냐 안 하냐 물었다고 이 사람들 뭐 아 맞아요. 고소고발해갖고 고소고발하고, 그때 예. 난리가 났었잖아요. 맞아요. 박수경 예, 예. 사무실 근처에. 네, 맞아요. 당신이 뭔데 필요 없다고 하냐? 난 필요해. 뭐 이런 거고. 아 근데 제발 부탁인데 저런 사람 좀 뽑아서 올리지 좀 마세요 좀. 그때- 이제 좀 정신들 좀 차려요 좀. 그렇게 항의할 때 본인은 안에서 배달 음식 시켜 먹었었잖아요. 또 자기 것만. 오토김밥? 그래놓고 이자가 또 후원금 달라고 해요. 이게 너무 웃기더라고요. 25만 원 필요 없다며.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저걸 또 딱 잘 네, 가리셨네요. 일부러 지웠죠. 저는. 혹시라도 보고 혹시라도 잘못 눌러서 보낼까봐. 아니 정말 그 각 지역구 의원들한테 싹 다 뭐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당신 지역구 구민들한테 25만 원 주는 게 좋냐 안 주는 게 좋냐 원하지 않으면 안 주겠다라고 하면 그리고 찬성한지 반대한지 전부 다 공개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아니 정말로 대표도 나와라 해가지고 니네 안 받지 진짜지? 그럼 나머지 나눠준다 이러고. 니네 지역구 국회의원 때문에 안 주는 거야 이렇게 딱 확실하게 얘기해놓고. 못을 딱 박아가지고. 박수영 때문에 안 주는 거야. 이러면서. 저거는 얘네들이 이런 거 있어요. 정치 본질이 뭔지를 몰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25만 원 필요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계속 전제를 말씀드릴게요. 지들이 배출한 대통령이 2번 연속 탄핵되면서 특히 이번엔 내란으로 지금 정권이 바뀐 거 아니에요. 그러면 쟤네들은 입 닥치고 최소한 몇 년은 기다려야 되는 거야. 맞아요. 근데 해수부 오는 건 반대해서 해버리고 25만 원 안 받겠다 해버리고 그러면 이 국민들 입장에서 거기 동조하는 사람들이 소수는 있겠죠. 다수들은 얘들 미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스스로 지금 셀프로 수렁에 빠져들고 있는 거라고 보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전 나경원이라고 보는 게요. 나경원은 확실히 저 천상 위에 구름 위에 살고 있는 게 단식 삭발만 농성이냐 잠 못 자고 아침부터 앉아 있었다. 나 진짜 개고생했어. 거기 밖이 시끄러워가지고 잠을 못 자고 아침부터 앉아 있었다. 그러니까 이런 아니 원래 캠핑 가고 그러면 첫날 잠 안 와요. 가슴 뛰어가지고 심지어 김병주 의원님이 갔는데 앉아 있지도 않더라고 하던데 거기 김병주 그러니까 TV에 낮에 나오던데. 덥다고 그 텐트랑 이런 거 한쪽으로 밀어놓고 자리에 있지도 않았다. 아니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그냥 내가 아침부터 와서 앉아 있는 게 자기한테 너무 큰 의미였던 맞아요. 거예요. 예. 진짜 엄청 희생하고 고생한다고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는 귀한 거죠. 내가 그렇죠. 피부 진짜 그런 망가지는데. 거예요. 아니 국회 앞에 보면은 몇 달씩 거기서 농성하시는 분들 맞아요. 있잖아요. 예. 노숙하면서 그런 사람들은 그럼 나경원 눈에는 뭐라고 보였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알면서. 내가 이 방송 준비하려고 새벽 3시까지 앉았다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을. 그러니까 실제로 요 나경원이 왜 유명한 동영상이 있잖아요. 대표님 삭발하셔야 합니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저뭐 삭발하셔야 된다는데요. 김성태가 소꿉놀이 그만하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시야에는 국민들이 안 보이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나경원은 지금 당대표 나가려고 저러는 거예요. 맞아요. 국민의힘이 차기 집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대한민국 망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재명 정권에 대한 불만이 극도에 달해야 돼. 사실 문재인 때 그거 한번 성공했거든. 사람들 그때 사실 코로나 때문이잖아.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난.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 불만을 교묘하게 자극해가지고 정권을 잡았듯이 100% 장담하는데 국민의힘이 5년 내에 대한민국에게 이로울 수 있던 그 어떤 일도 협조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망해야 되거든. 얘네들 입장에.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따가 바로 뒤에 지지율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망해가는 게 보이는데도 망해간다는 생각을 못하는 게 문제예요.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그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가 난 그런 생각을 하더라니까. 야, 너는 우리라고 달라. 너는 돈 벌면 안 돼. 집에다가 돈도 그러니까 사실 그것도 가짜 뉴스지만. 가짜 뉴스. 너는 축의금도 들어오면 안 되고 조의금도 들어오면 안 되고 출판 기념회 돈도 들어오면 안 돼. 이런 멘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그 새끼 32억이나 어떻게 좀 그렇지. 설명해 봐. 그랬는데 이상민 32억 현찰 집에 보관했다는 보도가 나온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또 말 한마디 안 합니다. 체면상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 이렇게 내가 얘기는 용돈 좀 하고 쓰겠다는데 있고. 그러니까. 집에다 놔두고. 그 32억 정도는 이런 자들이라는 말씀 드리고요. 진짜로 망해가는 게 내가 봤을 때는 뭐 여러 가지로 망할 거예요. 지방선거 때 망하고
정당 해산으로 망하고 정당 해산 계속 망할 거예요. 예. 올 연말쯤 되면 정당 해산 가시화되기 시작할 겁니다. 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리얼미터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뭐 그런 측면이 있어요. 3대 여론조사 기관 해가지고 리얼미터, 한국갤럽, NBS 이렇게 꼽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요거는 여러분 자동응답입니다. 자동응답은 약간 좀 더 솔직해요. 그러니까 상담원이 물어보면 이재명 잘하는 것 같아 하던 사람들이 기기가 물어보면 못한다 누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지지율이 좀 떨어지는 측면이 있는데 지난주보다 2.4%포인트 올랐고요. 저 그래프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그냥 리얼미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여론조사 꽃 한번 볼게요. 민주당 지지율 한번 보세요. 저 위에가 전화 면접 상담원한테 물어보는 거고 그러니까 밑에 있는 자동응답 60.6과 전화 면접 57.0이 차이가 나는 게 저런 것 때문이에요. 기기가 물어볼 때와 사람이 물어볼 때 답이 조금 다르다는 거. 근데 한번 보세요. 지금 민주당 57.0, 23.1. 자동응답은 60.6, 24.3. 지금 자동응답 같은 경우는 거의 3배. 네. 야. 아니 100석 넘는 정당 지지율이 23%, 4%면 저건 정당이 아닙니다. 너무 잘하고 있네요. 그냥 뭐 소위 학고방이지. 저거는요 이런 게 있어. 국민의힘 같은 부자 정당을 지지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부 부자와 나머지는 진짜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건 이 학문적으로도 그게 증명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선동에 계속 놀아나는 거고 윤석열이 내란 9개월 동안 굉장히 계몽된 사람들은 끝까지 과학적으로 국민의힘 지지한다는 거예요. 언젠가 후회하겠지만요. 자, 대통령 지지율 한번 보겠습니다. 위에 있는 게 전화 이야. 면접 73.6, 아래에 있는 게 67.7 자동응답입니다. 살짝 웃고 계시네요. 네. 자, 어쨌건 간에 지금 저렇게 보이는데 제가 계속 드려오는 말씀이 초반 지지율이 너무 높으면 나중에 덕이 돼요.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야 돼. 역대 4위로 출발하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 오르고 있잖아요, 계속. 이 지지율,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개혁을 하는 거예요. 초반부터 논란에 휩싸이면 안 되니까 가급적이면 국민 통합을 먼저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봐요. 나머지 내란 등에 대해서는 특검한테 맡기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 지지율이 아까 리얼미터도 그랬지만 계속 오르고 있다. 전 여론조사 꽃이 너무 높게 나왔다고 생각하는 사람. 70% 밑으로 나오면서 조금씩 올라가는 게 훨씬 개혁에 도움이 된다. 지금 너무 잘하는데 근데 또 안 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긴 하지. 점수를. 그렇긴 한데 네. 이제 월요일 날 여론조사 꽃 리얼미터가 있고 목요일 날 NBS, 금요일 날 갤럽이 나오는데 나는 조마조마해요. 1%라도 떨어졌을까 봐. 그러니까 앞에 여지가 더 많이 남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떨어지면 언론들이 뭐라고 쓰겠어요. 사실 오차범위 밖에서 안에서 떨어지는 건 의미가 없는데 네. 1% 하락이라고 쓰는 순간 추세가 돼버린다고. 내가 얼마나 이 정부를 사랑하는지 알겠죠. 불안해서 못 보겠어요. 약간 저 화투에 패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렇게 쪼는 듯한 쪼는 느낌. 느낌. 아, 자, 연령별로 볼 텐데요. 이게 지금 전화 면접이에요. 전화 면접 연령대별로 보시면 다른 거 보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전화 면접 상담원이 물어봤는데 70세 이상만 보십시오. 잘한다 63.1, 못한다 27.7. 아니 근데 20대 남이 70세 이상보다 더 낮아요. 그죠? 저거 신경 쓰지 말라고 했잖아요. 의미 없다고. 신경 쓰여. 의미 없다고. 얘네들이 지금 갈라치기에 저기 개몽된 애들이잖아. 이재명 정부는 예를 들면 패미 정부라고 생각하는 일부 애들이 있는 건데 그래도 62.0%가 잘한다고 못한다가 36.7밖에 안 되니까 그 전보다 엄청 올라왔어요. 큰 의미는 없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게 네. 이제 저 전화 면접이고요. 자동응답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자동응답도 70세 이상이 60.5% 잘한다, 35.2%는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자동응답이라고요 이게? 네, 자동응답. 기기가 물어보는 거 조금 더 솔직하다. 그다음에 지역별로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역별로도 보면은 저기 대구 우와. 경북 한번 보세요. 대구 경북만 보시면 돼요. 우와, 대구 경북도 지금 70% 가까이. 와우. 네. 근데 저 샘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1000명 샘플이니까 문제는 부울경, 대구 경북 둘 다 거의 70% 육박하죠. 와. 잘한다. 저런 게 진짜 중요한 변화거든요. 맞아요. 사실. 예. 저렇게 오랜 시간 동안 노출이 되면 저분들이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경이 바뀌어요. 이르죠. 그런 것 같아요. 제명이가 남이가 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안 찍었지만 네. 야 이재명은 안동 출신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한 2년 지나면 이제 나는 이재명 찍었어. 그리고 일단 한 번 민주당을 지지한 사람은 그다음에 이제 뭐 중도든 스윙보터든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계층이 되는 거니까 맞아요. 예, 다음에라도 언제든지 또 민주당을 지지할 네.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다음 요건 자동응답입니다. 요것도 비슷해요. 대구 경북 부울경 오히려 대구 경북이 더 높네요. 부울경은 61.6, 대구 경북은 68.5니까 요거는 지금 요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김민석 총리 청문회 등으로 태클을 걸려고 했지만 전혀 안 먹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주 전남 90.5 자랑스럽습니다. 네. 그러면 나 뻔한 얘기 나오지 않아요? 공산당이야? 그만큼 좋은 걸 어떻게? 그러니까요. 네. 그 다음 거 한번 보겠습니다. 여론조사꽃 여론조사. 이재명 대통령 임기 동안 우리나라 경제가 얼마나 발전할 것으로 보이십니까 있잖아요. 저게 제일 중요하다고. 민생이 겁나게 중요하다고. 여러분들 그 커뮤니티 같은 데 가시면은 그런 글들이 올라옵니다. 간혹. 이재명으로 대통령이 바뀌었지만 경제가 나아지진 않을 거야. 이재명으로 대통령이 바뀌었지만 세상이 확 바뀌진 않을 거야. 저도 거기 말에 일부 동감해요. 근데 방향성 잡아주는 게 중요해요. 그럼요. 네. 경제가 좋아지는 건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다만 국민의 기대치, 경제는 심리라고 했잖아. 맞아요. 전화 면접은 67.3, 자동응답은 65.2 이렇게 해서 경제가 좋아질 거다라고 전망들 하고 있으면 투자도 늘 거고요. 하고 소비도 돈도 늘 쓰고 거고. 그렇죠. 경제는 심리거든. 그 다음 게 뭐냐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인데요. 이거는 상당수 사람들이 약간 좀 유보적이에요. 이거야말로 이재명 정부가 이걸 해낼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거예요. 지금 6억 대출 한도 있잖아요. 여기 지금 전화 면접으로는 시의적절한 규제로 집값 안정에 도움될 것이다. 56.6. 그리고 자동응답은 58.7% 같은 생각하는데 에이 잘 안 될 거야 하는 게 35.2, 28.5 이렇게 돼 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게 있어요. 언론들 특히 그 건설사들로부터 광고받고 있거나 모기업인 경우에는 언론사들이 아주 악질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네. 이게 이번에 음. 주진우 비슷한 이야기 했잖아요. 뭐 주진우가 뭐 전세가 어. 월세로 뭐 확 바뀔 것이다. 막 이제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다른 걸 없어서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면요. 집값을 떨어뜨리고 싼 가격에 살 생각을 해야죠. 그렇죠. 막 막아뜨고 있어 지금.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비싼 집을 살 생각을 할 게 아니라. 그러니까 문제 악순환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 속담에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다고. 내가 집을 샀어. 집을 살려고 하는데 이 집이 집값은 오를 것 같아. 근데 대출도 잘 돼. 그러면 이게 내 생각에는 5억인데 6억에 사야 되는데 6억에 사도 내가 나중에 돈을 남길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내가 6억에 살래. 이런 식으로 1억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문제가 민주정부가 들어오면 경제가 좋아지니까 사람들이 기대가 커져. 앞으로 집값은 계속 올라갈 것 같고 나도 수입이 계속 늘 것 같아. 근데 머릿속에 투자로 사람들 머릿속에 고정되어 있는 건 부동산이야.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화랑이 되니까 투자가 집중이 되고 집값이 올라가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고리에서 대출의 고리를 잘라주면 내가 아무리 저게 돈이 될 것 같고 내가 앞으로 돈을 많이 벌 것 같은데 해도 무리한 대출을 통해서 집값이 올라가는 사이클을 잡아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얘네들이 아니까 더 난리를 치는 거야. 아니까. 맞죠. 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려요. 이재명 정부가 완벽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중간에 인사도 약간 좀 마음에 안 들 수 있고 정책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뭔가 좀 잘못된 게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네. 다만 정책 등의 또는 인사 등의 방향성을 보시고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약간 진보 블록이 그런 특성이 좀 있거든요. 내 가치관과 맞지 않으면 비판이 막 많아지면서 논란에 휩싸이면 안 되는 거. 요거를 이재명 대통령이 약간 유리 그릇 다루듯이 살살살 다루고 가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국민의힘이 뭐 총리 후보자 청문 같은 거 아무리 흔들어도 끄떡없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특검이 이제 계속 수사를 진행하는 이 과정을 같이 거치면서 이재명 정부가 6개월, 1년 안에 뭔가 안착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지지를 보내주시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지지율이었고요. 1부 마칠게요.